세무사님, 옆 사무실 김 사장님은 우리 회사와 매출 규모도 비슷한데 부가세가 저희보다 훨씬 적게 나왔어요. 저희는 왜 그런 거죠? 부가세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장님들께서 가장 억울해하시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단순히 세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비슷한 매출을 올린 경쟁업체와 비교했을 때 나만 세금 폭탄을 맞는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입니다. 경쟁업체가 매출을 누락한 것도 아니고 사업하느라 돈을 안 쓴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많은 대표님들이 고민을 하시지만 정작 그 원인을 명확히 알지 못해 매번 부가세 신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고민만 하신다고 줄어들 세금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원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챙겨야 할 영수증은 버리고 넣으면 안 되는 영수증을 억지로 넣다 보니 정작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고 세무 리스크만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똑똑하게 세금을 줄이려면 이 구분 기준부터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식사비, 차량 유지비, 접대비 헷갈리시죠? 오늘 제가 헷갈리는 부가세 공제 불공제 항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장님이 소비자에게 받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즉, 매출이 고정되어 있다면 매입세액을 얼마나 꼼꼼하게 인정받느냐가 곧 현금을 버는 것과 같습니다. 매입세액 100만 원을 놓치면 내 주머니에서 현금 100만 원이 그대로 나가는 셈입니다. 그럼 제가 사업하면 쓴 돈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정답은 절대 아니다입니다. 아무리 사업을 위해 돈을 썼더라도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격 증빙이 없다면 단 1원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 증빙이란 딱 세 가지입니다.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입니다. 문방구에서 파는 간이 영수증이나 단순히 계좌 이체만 한 내역은 부가세 신고 때에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1억 원을 썼어도 이 세 가지 증빙이 없다면 매입세 공제는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임차료, 인터넷 및 통신비, 전기요금, 사무용품비 등 사업 필수 경비는 당연히 공제됩니다. 특히 한전이나 통신사에 전화하셔서 반드시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매달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어 자동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용 카드로 자동 이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때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가사경비입니다. 마트에서 산 반찬거리, 병원비, 자녀 학원비 등을 사업용 카드라고 해서 무신고 신고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생각보다 정교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 적발되면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 바로 자동차입니다. 영업 뛰려고 비싼 그랜저 뽑았는데 차값에 10% 돌려받을 수 있겠죠? 안타깝지만 차종에 따라 공제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업용으로 쓴다는 사실보다 어떤 차종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는 1000cc 미만 경차와 9인승 이상의 승합차, 그리고 트럭입니다. 이 차량들은 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타는 동안 들어가는 주유비, 수리비까지 다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랜저, 제너시스, 벤츠 등 대부분의 승용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차량들은 구입비는 물론이고 주유비와 수리비도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식대입니다. 밥값은 누구와 먹었느냐가 핵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먹은 점심값이나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100% 공제됩니다.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 식대 영수증 꼼꼼히 챙기셔야 할 효자 항목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 대표님이 혼자 드신 식대는 개인적 지출로 보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하느라 먹은 건데
왜 안 되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신고했다가는 부가세 신고 후 세무서에서 연락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처 사장님과 식사하거나 선물을 보낸 비용은 어떨까요? 이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접대비는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 때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부가세법상으로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같은 사업 관련 지출이더라도 세목에 따라 부가세 공제가 다르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증빙을 받아도 공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장 갈 때 이용한 KTX나 항공권, 그리고 미용실이나 목욕탕 이용료가 대표적입니다. 이 업종들은 세법상 매입세 공제를 해줄 수 없는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영수증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님,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왔는데 인테리어 공사부터 했습니다. 이 돈은 공제 못 받나요? 아닙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가 나오기 전이라면 대표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끊어두시면 됩니다. 반드시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만 그 전에 주민번호로 받은 세금 계산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하루라도 넘기면 수백만 원의 공제 혜택이 날아갈 수 있으니 개업 준비 중이라면 날짜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남들도 다 대충 넣던데 나도 그냥 넣지 뭐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안 되는 항목을 억지로 넣어 공제받았다가 적발되면 원래 냈어야 할 부가세를 토해내는 건 기본이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약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되면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세금을 안 낸 기간만큼 연 8%가 넘는 이자가 매일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몇 푼 아끼려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 절세가 아니라 탈세가 되어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신가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무조건 적격 증빙을 챙긴다. 둘째, 개인적 지출과 사업적 지출을 명확히 구분한다. 셋째, 부가세 신고 시 헷갈리는 항목은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다. 이것만 지키셔도 남들보다 억울하게 세금 더 낼 일은 없습니다. 이제야 내가 그동안 이걸 놓쳐서 세금을 많이 냈구나 하고 감이 잡히실 겁니다.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으면 부가세는 관리 가능한 비용이 됩니다. 이제 옆 회사와 비교하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당당하게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금 문제는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세금 신고를 넘어 사장님의 사업 흐름을 읽고 선제적인 절세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사장님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부산시 남구 문현동 한일 오피스텔 19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늘 사장님의 입장에서 사장님의 성공을 돕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부가세 절세에 대해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놓치고 있는 공제 항목은 없는지, 세무 리스크는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재홍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